하늘 아래 빈 땅 하나 없이 빼곡하게 들어선 원룸촌. 그런데 지금 이 일대 원룸 시세는 보증금 50에 월세 10만 원을 못 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에 이곳 수많은 건물주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여기 방이 무려 17개나 있는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가 7억 9천만 원이었던 이 건물은 4번이나 유찰된 끝에 최근 고작 2억 원에 낙찰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도시.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이전과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나가며 이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빈방과 공실상가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라 불리던 경북 구미에 나와 있습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가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논밭뿐이던 이 낙동강변에는 기적같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섬유 산업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전자와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지며 구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전국의 젊은이들이 구미로 몰려들었죠. 그 결과 10만 명대에 불과했던 인구는 2018년 42만 명까지 늘어났고 구미의 번영은 그렇게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낮 없이 사람들이 오가던 거리와 공단 주변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를 띠던 원룸촌.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흘러 2026년 구미는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곳은 구미역. 한때 구미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도시의 활기를 보여주던 대표적인 관문이었죠. 공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과 일자리를 찾아 내려온 청년들, 장사를 하러 나온 상인들까지 구미역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주변에는 크고 작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섰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지금 역 앞 거리를 걸어보면 예전의 활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폐업한 가게들과 임대문이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있고 오가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은 모습. 이 공실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구미역 상권의 핵심이었다는 구미 2번가 거리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양쪽으로 텅 빈 상가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영업 중인 가게보다 문 닫은 가게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 건물주들은 애타게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어떤 상권이든 한번 사람 발길이 끊기면 그걸 다시 되돌리는 건 정말 어렵죠. 이미 상권이 거의 죽어버린 이곳에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할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구미역 상권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우선 이 도시의 뿌리였던 산업 기반 자체가 일부 빠져나가며 일감과 근로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구미 중심 상권 자체가 강 건너 강동으로 이동, 불경기와 온라인 시장의 발달까지 겹치면서 이런 오래된 오프라인 상권은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공단 근처 원룸촌에서 더 짙게 나타나고 있죠. 이곳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인근 인동동과 진미동 일대, 공단 배후 핵심 주거지로 과거 구미공단이 한창 잘나가던 시절에는 근로자들이 몰려들며 원룸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에 공단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원룸촌이 형성됐죠. 야, 정말 빈 땅 하나 없이 3, 4층 규모의 원룸 건물들이 빼곡하게 펼쳐진 모습. 이 광경을 보시다 보면 아니 집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실제 전성기 때는 이 많은 건물들이 다 찰 정도로 근로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대 원룸 건물들은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이에 대출을 받아 여기 건물을 산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제 이곳은 공실지옥으로 변해버렸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시 전체 원룸 공실 세대는 무려 만 323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이는 1년 새 1600가구가량 늘어난 수치로 공단 직원들도 다른 곳으로 많이 떠나고 주변 아파트 공급까지 확대되며 원룸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원룸촌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마다 붙어있는 여러 임대문의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풀옵션에 수수료도 없고 전화만 주면 모든 조건을 다 맞춰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보증금 자유에 월세가 10만 원부터라는 전단지도 곳곳에 눈에 띄죠. 아니 서울 한 평짜리 고시원도 4, 50만 원씩 하는 시대에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긴 한술 더 뜹니다.
현재 진평동에 올라온 원룸 투룸 매물만 1000개, 이 중 제일 싼 매물이 보증금 50에 월세 3만원으로 확인됩니다. 30만원 아니고 3만원 맞습니다. 방은 9평 규모에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건지 놀라울 따름이죠. 물론 관리비가 10만원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이외 다른 방들도 월세가 4만원, 5만원, 6만원, 보증금 100에 월세 9에서 10만원 매물이 가장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월세를 조금 더 올려 20만원까지 가면 진짜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미니 투룸에도 살 수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정말 많이 무너진 상황,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계속 줄어들다 보니 결국 시세가 버티지 못하고 크게 내려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다가구 주택들은 수익률이 곧 건물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세 시세가 끝을 모르고 떨어지다 보니 건물주들은 그야말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나마 대출 없이 온전히 자기 건물인 건물주들은 어떻게든 버틸 수라도 있겠지만 큰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거나 매입한 사람들은 대출이자 내기도 벅찰 것 같죠. 실제 여기 3층짜리 한 다가구 주택은 경매에 나와 있는 상황. 2003년 사용 승인을 받아 지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데 외관상으로는 세대수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 건물에는 무려 17개의 방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와 보니 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그러나 건물 전체에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먼지가 잔뜩 쌓인 세탁기와 냉장고만 자리를 지키고 있죠. 해당 건물의 주인은 서울에 사는 40대 A씨. 지난 2014년 해당 건물을 2억 2천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총 5억 4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마 이걸 살 당시만 해도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대출이자도 갚고 수익도 보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했겠죠.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이미 이 주변은 원룸 가포화 상태. 방들이 다 비슷비슷한 조건이라면 결국 경쟁력이 되는 건 가격인데 이마저도 너도 나도 가격을 내리니 대출 비중이 높은 건물주들은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A씨 역시 이후 상황이 좋지 않아졌는지 수천만 원의 추가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2024년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됐고 돈을 빌려줬던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2025년 시작된 해당 경매 사건에서 이 건물의 감정가는 7억 9천만 원으로 평가. 하지만 좀처럼 입찰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총 4번의 유찰을 거쳐 최저가가 1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진 뒤 최근에서야 2억 1,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감정가 대비 무려 73%나 낮아진 가격인데요. 방 17개짜리 다가구 주택이 고작 2억 초반대? 누군가는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걸 2억에 왜 사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물건은 생각보다 그리 호락호락한 물건이 아닙니다. 우선 일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물 뒤쪽 도시가스 계량기를 확인해보니 대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으로 보이긴 했지만 낙찰자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지어진 지 20년을 훌쩍 넘은 노후 건물, 옥상 방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누수 우려가 있어 보이고 외벽과 내부 곳곳에도 손볼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물을 샀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추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주변 상황을 보다 보면 둘 다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죠. 구미는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던 가장 뜨거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열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죠. 물론 앞으로 대기업들의 굵직한 투자 소식이 있기도 하지만 국내 제조업계 흐름은 AI와 로봇 자동화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여기에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겹치면서 이미 무분별하게 공급된 이 수많은 원룸과 건물들이 다시 예전처럼 채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도시는 예전의 뜨거웠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